자, 저도 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뵙네요. 자, 좀 빨리 좀 올렸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뭐 합격자 모임, 그 다음에 학원 설명회, 거기다가 평가사 시험도 다가와서 모의고사, 뭐 출제하고 해설하고, 그러느라고, 그냥 시간이 없더라고요. 예. 자, 다음부터 좀 빨리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만에 뭔가, 그렇죠. 전투복을 입고 있죠. 이 전투복은 항상 강의할 때 입는 전투복인데, 자, 오늘도 올리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이제 밀릴 것 같아서, 자, 오늘 일산 방문각 야간 수업이 끝나고, 후딱 와서 지금 하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사회 해설을 들어가기 전에, 3회 해설에 제가 3회 해설에 오류를 좀 하나 내놨죠. 그냥 까톡이 미친 듯이 옵니다. 내가 20번을 뭔가 봐도 못 찾겠다고. 자, 이따 그거 한번 보시자고.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좀 했더라고요. 자, 일단 이번 주제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예요. 그럼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는 자료로 제가 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쭉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항상 나온다 이렇게 장담은 못해요. 그러나 이게 부동산학 전반의 가장 실무적인 기본이에요. 뭐와 함께?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과 함께. 자, 그럼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가 일시불을 미래 가치로 만듭니다. 요거 연습이래요. 연습. 일시불은 하나의 금액을 뜻하고 미래 가치가 뭐냐?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미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금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현재 100만 원을 이자율 10%로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미래 가치란 무엇이냐? 자, 내가 통장을 개설하고 100만 원을 은행에 탁 예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이 지나가면 분명히 통장에 적혀 있는 금액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통장에. 그 통장에 1년 후에 얼마가 찍혀 있고 2년 후에는 얼마가 찍혀 있고 3년 후에는 얼마가 찍혀 있습니까? 즉 미래 시점에 금액을 찾아내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미래 가치예요. 그런데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과정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읽고 한번 가죠. 현재 100만 원을 이자율 10%로 예금한 경우에 기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의 원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 금액이 이걸 미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자, 100만 원이 1년 후 얼마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100만 원의 1년 후 미래 시점의 가치. 2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2년 후 미래 시점의 가치.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3년 후 미래 시점의 가치. 이렇게 용어를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미래 가치는 100만 원을 예금했을 때 1년 또는 2년, 3년 후에 얼마의 금액으로 불어나느냐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 가치는 원금에다가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자, 은행에 제가 100만 원을 이렇게 예금을 했어요. 100만 원. 그리고 1년 후에 얼마의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을까요? 그러면 원금 100만 원에다가 1년 동안의 이자가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딱 요 1년 후가 되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원금 100만 원에 1년치 이자가 합쳐져서 찍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년 후 미래 가치가 얼마입니까? 요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년 후가 또 지나가요. 2년 후가 되면 이번에는 원금 100만 원에 2년 동안의 이자가 또 결합된 금액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찾는 게 2년 후 미래 가치예요. 자, 그러면 3년 후는 100만 원에 3년 동안의 이자를 합친 금액을 찾으라는 뜻이겠죠. 3년 후 미래 가치라는 거. 자, 그래서 미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자를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00만 원에 1년 후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럼 100만 원에다가 1년 동안 이자 더해서
더한 금액이고 2년 후 얼마가 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 2년 동안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 되는 거고 3년 후에 얼마가 돼요? 그러면 100만 원에 3년 동안의 이자를 더하면 미래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미래가치의 핵심은 이자를 더하는 수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자. 그런데 이자를 더하는 수식이 어떻게 도출되느냐? 이건 제껴놓고 항상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원금의 1년치 이자를 가산하는 수식. 원금의 1년치 이자를 가산하는 수식. 몇 년치? 이게 1년치 이자를 가산하는 수식이에요. 자, 이자율이 10%라면 곱하기 1.1. 7%라면 곱하기 1.07. 5%라면 곱하기 1.05. 이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식이 뜻하는 건 뭐예요? 수식이 뜻하는 거. 자, 항상 맨 앞에 있는 요 1, 얘는 원금을 가리키는 거죠. 원금. 그러니까 원금이고 이 원금의 이자를 가산할 때 퍼센트를 수치로 바꿔서 가산해 주는 거잖아요. 10%는 수치로 0.1이니까 1 플러스 0.1 하면 1.1이 되는 거고 7%는 수치가 0.07이니까 1 플러스 0.07, 1.07 5%는 수치가 0.05 그러니까 1 플러스 0.05 하면 1.05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인문 강의니까 제가 한번 해본 거지만 항상 요걸 바로 암기하셔야 돼. 10% 이자를 1년치 더합니다. 곱하기 1.1. 5% 이자를 1년치를 더합니다. 곱하기 1.05. 그리고 이걸 활용을 하는 걸 익숙하게 하셔야죠. 활용. 그럼 활용 들어가 보죠. 자, 4번부터는 문제요. 자, 현재 100만 원을 예금했어요. 이자율은 얼마니? 10%. 그리고 3년 후 예금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항상 미래 가치는 이자를 가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1년치 이자를 가산할 건데 3년치 이자를 가산하면 작살이란 말이에요. 작살. 그래서 귀찮더라도 반드시 현금 스케줄을 그려 주셔야 돼. 시험지에, 답안지에. 그래서 이렇게 3년이니까 세 토막을 딱 그려요. 1년, 2년, 3년. 그리고 지금 예금이 지금 100만 원인데 1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만 원을 예금했고 그리고 3년 후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리고 항상 이자를 가산하는 수식이 곱하기 1.1인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칸수를 세. 100원이 요리 가려면 일단 1년을 점프 한 칸. 이렇게 한 칸 갈 때마다 은행은 이자를 한 번씩 주는 거니까 그때마다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한 칸 가면 곱하기 1.1. 그래서 100만 원에 1.1을 하게 된 여기까지의 수식이 여기까지가 되면 딱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1년을 또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금액이 딱 왔겠죠. 그러면 또 1년을 지나가니까 또 곱하기 1.1을 해서 이자를 은행에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칸을 더 이동해야 우리의 목적지인 3년 후로 오는 것이죠. 3년 후로. 그러면 또 이자를 한 번 주는 수식인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현금 스케줄을 그린 다음에 자, 3년 후 미래가치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체크하고 이 100원이 요리 가려면 요 시점으로 가려면 몇 칸을 이동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세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곱하기 1.1을 3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현재 1억을 예금했어요. 1억을 예금했다. 현금 스케줄 그리고 5년 후 미래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토막 그리고 5년 후니까 요 시점에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요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 시점. 그러면 1억이 쭉 일이 와야죠. 근데 몇 기간을 지나오는지 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야 1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5번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5%니까 곱하기 1.05를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번에는 일시불을 현재가치로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미래가치는 항상 원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구한단 말이에요. 이자를. 그렇죠. 현재 금액이 이자를 더하면 항상 미래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가치는 미래 금액에서 이자를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건 누구든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자고. 지금 100원을 예금했어요. 100원을. 그리고 최초에 1년 후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여기 10%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굳이 수식 하지 않더라도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 100원에 10% 이자 얼마? 10원을 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일자가 원금이고 뒤에 있는 요 10원이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원금 100원에 이자 10원 합쳐서 110원의 미래가치가 돼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뭐냐? 지금 1년 후에 통장이 11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금액이 110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도대체 이 110원은 얼마를 예금한 것이냐. 바로 요 원금 100원을 묻는 문제가 이게 현재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금액 100원을 예금하게 되면 1년 후에 110원이라는 미래가치가 되고 110원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면 그게 바로 100원이 되겠죠. 요 100원 원금을 110원의 현재 가치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원상복귀로. 그럼 보시자고. 100원이라는 현재 금액이 미래로 가게 되면 항상 뭘 더해줘요? 이자를 더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요 문구예요. 그러면 자, 미래 금액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려면 줬던 이자를 뺏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미래 금액에서 이자를 뭐 함으로써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금의 이자를 더하면 미래 가치가 되고 미래 금액의 이자를 빼주면 다시 현재 가치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현재 가치라는 건 이자를 차감하는 수식을 알아야겠구나.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차감하는 수식은 암기하기가 아주 쉬워요. 왜? 곱하기 1.1이 이자를 더하는 수식이라면 나누기 1.1이라면 이자를 빼는 수식이에요. 차감하는 수식. 곱하기 1.07이 7% 이자를 더해주는 수식이라면 나누기 1.07은 7% 이자를 차감하는 수식이고 곱하기 1.05가 5% 이자를 더해주는 수식이라면 나누기 1.05는 5% 이자를 차감하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칸수 계산이에요. 칸수 계산. 그럼 보시자고. 자. 3년 후 100만 원이 있대요. 3년 후. 그러니까 제가 세 토막 3년을 그려놓고 3년 후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현재 시점의 금액으로 다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고. 그러면 지금 끌고 오려면 칸수를 세봤더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현재 시점까지 칸수를 세야 돼요. 칸수. 자,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잖아요. 세 칸. 그러니까 결국 3년을 앞으로 와야 되니까 3년치 이자를 차감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10%니까 10% 이자를 빼주려면 나누기 1.1이고 세 칸이죠.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나누기 1.1을 3번 해주면 되옵니다. 칸수 계산.
그 다음에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가 있어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 일단 5년을 그려놨죠. 넷, 다섯. 그리고 5년 후에 1억 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로 땡기라는 거야?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땡기라는 거야. 그러면 요 1억을 현재 시점으로 쭉 땡기기 위해서는 칸수를 몇 칸을 이동해야 되나요? 그러면 요렇게 한 칸, 요렇게 또 두 칸, 요렇게 세 칸, 요렇게 네 칸, 요렇게 다섯 칸을 와야 비로소 요리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 5년치 이자를 빼주라는 거예요. 자, 7%가 이자율이니까 이자를 차감하는 수식이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을 5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칸수 계산이에요. 칸수. 이 칸수를 잘못 세면 작살인 거예요. 항상 미래로 갑니다. 그러면 곱하기 10%라면 곱하기 1.1. 다시 땡겨요. 그러면 10%라면 나누기 1.1. 여기는 7%니까 나누기 1.07. 자, 그럼 이번에는 일시불에 대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럼 이제 연금을 해보자면 연금. 자, 연금이라는 건 동일한 금액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연금이라 그래요. 연금. 그리고 연금을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공식이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별도의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핵심이라고. 자, 이게 바로 연금을 미래 가치와 일시불로 맞추는 수식이에요. 우리 쌀집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그냥 이 수식을 암기할 필요도 없고 활용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금을 미래나 현재 가치로 바꿉니까? 그럼 아주 간단하죠. 자, 연금은 연속된 금액인데 연속된 금액이라는 건 결국 일시불을 묶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불을. 그러니까 연금은 일시불의 묶음이라고 해석해서 계산을 하면 이 수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해해보자 이런 말이야. 자, 문제로 가보자고요.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사람 대단히 정말 근면 성실의 대표 주자죠. 매년 3천만 원씩 정기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렇죠? 아무튼 3년 동안 3천만 원씩을 뭔가 불입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어요. 자, 그리고 이자율이 10%고 3년 후 적금의 미래가치예요. 그러면 1번을 보세요. 연금은 여러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 스케줄이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현금 흐름을 스케줄표에 표시하라고 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스케줄표를 굳이 얘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요거요. 1년에 적금을 넣을 때 연초에 적금을 넣을 수도 있고 연말에 적금을 넣을 수도 있어요. 연초와 연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거 해볼까요? 우리 앞 단계. 자, 요걸로 해볼까요? 요거. 아이고, 다 지저분하네. 깨끗한 것 좀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자, 그냥 요걸로 하죠. 연초와 연말. 예를 들어서 기간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연초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납입을 한 것이고 연말에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때 납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초에 납입을 한 거와 연말에 납입을 한 경우는 같은 해라도 그렇죠. 이자 계산에서는 무려 1년의 시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년의 시기에. 그러니까 반드시 연말이냐 연초냐를 확인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 연말이니까 아유, 겨울이니까 자꾸 목이 잠기네요. 연말이니까. 자, 1년에 여기다가 금액을 표시해야죠. 연말.
12월 31일. 또 2년의 연말, 3년의 연말. 요렇게 스케줄을 표시해 줘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문제는 요 3년 후에 얼마 시점, 3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동일한 금액이 연속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연금이 맞아요. 연금이. 그리고 연금을 3년 후 미래가치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금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그런데 제가 수업 중에 연금의 미래가치는 일시불, 세 개의 묶음이라고 이해하면 그냥 쉽게 되는 거죠. 쉽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자, 일단 요 놈이죠. 자, 1년 말에 납입한 요 적금을 일단 3년으로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수식이 바로 요 놈이 나오는 거죠. 왜? 지금 얘가 두 칸을 점프해 가니까 곱하기 1.1을 제가 두 번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말에 납입한 얘도 어디로? 그렇죠. 3년 후의 미래 시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에 곱하기 1.1 이자 한 번을 가산만 시켜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년 말에 납입한 것은 요때 납입했으니까 이동을 시킬 필요 없죠. 그냥 3천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일시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미래 가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합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의 미래 가치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을 미래 가치로 만드는 수식을 모르더라도 일시불을 그냥 각각 미래 가치에서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자라고 제가 강조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수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식이. 자, 3천만 원에 1.1, 1.1. 그러니까 요 놈을 지금 미래 가치로 보낸 거고. 두 번째는 3천에 1.1이니까 요 놈을 미래 가치로 보내는 수식이고. 자, 요 놈은 3천이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아이고, 안 보였네. 첫 번째 수식은 요 놈이고. 두 번째 3천만 원은 요 놈이고, 세 번째 3천만 원은 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미래 가치로 각각 해서 결합을 하면 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가다 이 문제가 정답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100에 100% 현금 스케줄을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현금 스케줄을 지워버리고 현금 스케줄을 안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년 3천만 원씩 적금에 가입했네. 그러니까 첫째 연도에 넣는 것은 이자 3번. 두 번째 연도에 예금한 건 이자 2번. 마지막에 넣은 것은 이자 1번. 이렇게 가산해줘야지. 이렇게 계산하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이. 이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주의하실 건 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논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예요. 우리가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이자를 줘요? 그냥 기간이 1년 지날 때마다 주는 거죠. 근데 얘 보세요. 연말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첫 해는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은행이. 연말이 느니까. 1월 1일에 연초에 적금을 넣기 시작했다면 첫 해도 이자를 주겠지만 연말에 넣었다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전부 다 이자를 한 번씩 더 가산하는 그런 수식을 쓰시더라, 이런 거예요. 주의. 예. 자, 아이고, 목이 점점 잠겨요. 12시가 넘어가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연초를 한번 내봤어. 연초. 요 담배 연초 아니고 연말이 아니라 연초라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을 불입해요. 매년 200만 원씩. 그러니까 연금의 형태로 적금을 뭔가 불입하는 거예요. 투자 상품을 불입하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을 연속적으로. 자, 그리고 이자율이 7%라고 해 있고 현재 가치를 구하라 했어요. 이게 앞 문제랑은 틀리죠. 앞 문제랑은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그럼 똑같아요. 자, 현금 스케줄을 3년을 그려요. 이렇게 3년 그려놨죠? 3년 이렇게 쭉 그려놨어요. 자, 그리고 매년 연초에 200만 원씩 납입하니까 이번에는 금액이 요 1년 동안 연초니까 언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연초에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연초. 그럼 여기다 그려줘야 돼. 그리고 2년째도 연초, 3년째도 연초. 그리고 모든 금액을 어디로 일치시켜줘야 돼요? 현재 가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 시점으로 다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해 200만 원은 그냥 이거 현재 시점에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 한 칸 땡겨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1.07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건 7%니까. 그 다음에 3년째 는해는 요렇게 오게 되면 앞으로 두 칸을 땡겨 와야죠. 그러니까 이자를 차감하는 나누기 1.07을 두 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또 이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일시불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전부 다 합산하면 전체 연금의 현재 가치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수식이에요. 첫 번째 200만 원, 두 번째 200만 원 요 놈이고 세 번째 200만 원이 요 놈이죠. 자, 그러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는 연초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연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이라고.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전체가 여기 박스로 해볼까요? 요 금액 전체가 전부 다 어디로? 그렇죠. 1년씩 뒤로 밀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만약에 제시된 투자 상품이 연말 불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연말 200만 원, 2년에 연말 200만 원, 3년에 연말 200만 원.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줘야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첫 해 금액부터 뭘 빼줘야 돼? 이자를 빼주는 과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연말이면 얘는 연초니까 얘는 그냥 현재 시점의 금액이잖아요. 그냥 200만 원이라 하면 되지만 1년 말에 상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이라면 얘도 첫 번째 불입한 얘부터 이자를 빼서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스케줄을 그리지 않으면 아주 엉뚱한 이자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두 칸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1.07을 두 번 해준 거고 얘는 이제 앞으로 세 칸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07 이렇게 세 칸이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논점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 논점.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어요. 간혹가다 계수라는 걸 줄 때가 있어요. 계수라는 걸. 우리 시험에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물론 모의고사 같은 때는 우리가 한 번씩 내죠. 이런 거예요. 일시불에 3년 후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에 5년 후 미래가치 계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수치를 줘. 수치를. 자, 이런 게 무엇입니까? 그럼 보세요. 13번. 실무에서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매번 계산하는 불편함. 이게 뭐예요? 계산기 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 그렇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론으로, 이게 포인트예요. 이론으로 미리 수치를 계산해놔요. 이론으로. 이게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없어요. 이게 제 평가사 기본서에 있는 걸 제가 발췌한 건데, 이 보셔. 여기 봤더니 미래가치 계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미래가치 계수. 그러면 이론으로 뭔가 미래가치를 만들어 놓은 수식의 표예요.
수식계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하는 게 10%잖아요. 그럼 여기 10%를 딱 봐요. 10%. 10%를 쭉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지금 여기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일단 예금했어요. 이론. 1년 후에, 그러니까 즉 예금을 10%로 했을 때 1년 후가 되면 얼마의 미래가치가 됩니까? 그럼 1.1원이 된다는 거예요. 1.1원. 이해했다? 2년이 되면 1.1에다가 또 곱하기 1.1을 하니까 1.2가 되고 3년이면 또 여기다가 곱하기 1.1을 하면 1.33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원에 1년 후면 곱하기 1.1. 2년이면 두 칸이니까 또 곱하기 1.1을 한 번 더 하면 1.21. 이건 직접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1.21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면 1.331.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이렇게 계산을 미리 다 해놓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미래가치 요소 또는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불러요. 실무에서. 또 이런 거 봐요. 이번에는 현재가치 계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론으로 현재가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후 이론이 있어요. 이게 기간이 1이니까 1년 후 이론은 현재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나누기 1.1 하면 0.9091이 나와요. 그러니까 1 나누기 1.1 하면 0.9091이 나와요. 그리고 2년 후에 이론이 있다면 2년 후에 있는 이론을 현재 가치로 하면 0.82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점점 줄어들죠. 왜? 얘는 1년치자를 뺀 거고 얘는 2년치자 뺀 거고 얘는 3년치자 뺀 거니까 항상 기간 현재 가치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얘는 3년 후 이론의 미래 가치가 0.7514 4년 후 이론의 미래 현재 가치가 현재 가치죠. 현재 가치가 0.6830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시험에 이런 식으로 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현재 100만 원을 예금한 경우에 3년 후 예금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 뭔가 예금을 했어 여기에. 그리고 3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런데 뭘 줬냐? 3년 후 미래가치 계수라는 걸 이렇게 줬다고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떠올라지냐? 일시불이 1원이라는 뜻이에요. 1원. 1원이라는 일시불을 예금했을 때 3년 후에 얼마가 된다는 뜻입니까? 1.331이 된다는 거예요. 즉 1원을 예금하게 되면 이걸 미리 계산해서 출자자가 준 거예요. 3년 후에 1.331이 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10%니까 1 곱하기 1.1 그럼 요리. 그냥 또 곱하기 1.1하면 요리. 또 곱하기 1.1하면 요리 오면 곱하기 1.1을 3번 하면 1.331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론을 예금하면 3년 후에 1.331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을 예금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냥 100만 원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1.331이 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그냥 쉽게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실무에서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331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5년 후 1억의 현재 가치예요. 5년 후. 그런데 밑을 봤더니 3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하면 0.8164. 5년 후에 일시불을 현재 가치하면 0.7130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계수라는 표현을 주고 이렇게 뭔가 수치를 주면 항상 요 일시불이 몇 원이라고요? 1원이에요. 1원. 그러니까 5년 후에 1원이 있는데 그걸 현재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0.7130이 나와 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년 후에 예금을 5년 후에 1원을 이렇게 이자율 7%예요 지금. 이자율 7%로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땡기면 얼마가 된다고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0.7130이 돼 이렇게. 그런데 1억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겠으니까 여기다가 몇 배 주면 돼요? 1억 배 주면 된다고. 1억 원에 0.730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죠. 이게 작년, 올해 30회 유형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불입한 정기적금. 익숙한 사례죠. 익숙한 사례, 익숙한. 즉, 매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연말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연말. 그러니까 연말에 3천. 2년째 연말에 3천. 3년째 연말에 3천. 그리고 이자율이 10%니까 굳이 요런 거 몰라도 우리가 3천에는 나누기 1.1. 아이고, 미래가치네요, 미래가치. 요 시점으로 지금 모든 금액을 이동시키니까 요 3천에는 곱하기 1.1 두 번. 요 3천에는 곱하기 1.1 한 번. 요 3천에는 그냥 요 시점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자,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 일시불에 무슨 미래가치 계수라고 수치를 줬어요. 그럼 요 일시불이 이론짜리로 계산을 해놨다 이런 거예요. 이론짜리로. 그러면 이 현금 스케줄을 그리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현금 스케줄 그려서 첫 번째 놈을 보죠. 첫 번째 연말에 납입한 이 3천만 원은 한 칸, 두 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얘가 얼마가 됩니까? 이 금액이 필요해. 이 금액이.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는 연말에 이렇게 예금을 했으니까 2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 놈이 필요해요. 일시불에 2년 후, 이게 이론이 2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3천만 원은 곱하기 1.2100이에요. 요 놈을 적용한 게 아니야. 요 놈을. 자, 그리고 두 번째. 2년째 납입한 이 3천만 원은 1년 후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3년은 미래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이 금액이 필요해. 이게 바로 요 놈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금액에는 요 놈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1년 후에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아야 3천만 원을 뒤로 보낼 거 아니에요. 또 요때 넣은 3천만 원은 이론을 지금 예금했을 때 이 두 칸 뒤에 얼마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3천만 원은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3년 후 미래가치 계수는 쓸 필요가 없다고요. 이 현금 스케줄에 의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현금 스케줄을 그리지 않으면 얘가 난감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네. 금액은 똑같죠. 9,930만 원. 자, 여기까지 조금 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인문 강의니까 모든 수식을 나름대로 한 번은 설명해 봤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